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희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핵심 요약입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50여 분짜리 동영상을 이미 올려놓은 상태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걸 보신 분들이 이게 너무 길다, 좀 압축해서 핵심 요약을 방송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핵심 요약편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죠. 노인수당이다 말씀드렸고요. 이 제도의 뿌리 2007년 4월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이죠. 이 법에 따라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죠. 바로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당시에 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8만원 남짓되었던 거죠. 그러던 것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격돌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전이었죠. 그래서 두 분 모두가 당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를 공약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고 난 이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을 입법을 했습니다. 이게 2014년 5월의 일이었죠. 그리고 2014년 7월부터는 말이죠,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25일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됐던 겁니다. 원래 대선 공약 때는 70%가 아니라 100% 노인들에게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예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사과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9월부터 이 기초연금액 있죠. 이게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25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드리도록 했죠. 2020년 1월부터입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2021년 1월이 되면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3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초연금 누가 얼마를 받게 됩니까?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야 되는 거죠. 자, 가구에, 노인 가구입니다. 노인 가구예요. 자녀 가구는 빠지는 겁니다. 자녀가 돈이 많든 적든 이것은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노인 가구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를 차르는 그 기준선이 되는 금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수급권자 있죠. 이 수급권자들과 그 부인, 배우자죠. 남편, 수급권자, 이 배우자,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직역연금이라고 그러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 유족 일시금을 받아간 분들이 계십니다. 유족 일시금을 받아가신 분들은 이거를 수령하고 난 다음에 5년이 경과했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이 소득 인정액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죠. 소득 하위 70%를 차르는 기준선 이해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소득 인정액은 자녀 가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 가구에 각종 소득과 재산이 있죠. 이것을 다 금액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합산한 금액인데 여기에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근로소득 공제, 일반 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이 공제를 다 차감하고 난 다음에 계산된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신다.
자, 그러면 2020년 1월부터는 이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하면 기초연금 받아요? 자, 단독 가구의 경우, 단독 가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148만원 이하일 경우에 받아요. 그리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236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이때 얼마 받냐고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받는데요. 이 기준연금액이 2019년 4월 기준으로는 25만 3,750원이었는데 2020년 1월 기준으로 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5만 4,760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25만 4,760원. 대충 우리가 뭐 25만원 하지만 사실은 25만 거의 5천원에 가까운 돈을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 1월 있죠. 2020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에 속하신 분들 얼마 받는다고요? 25만 5천원이 아니라 30만원 받는다. 한 5만원 더 받으시는 거죠. 소득 하위 40%에 속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30만원 받는 분들이 2019년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20%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162만 5천 명이었는데 2020년 1월부터는 2배로 늘잖아요. 소득하위 40%니까. 그러니까 325만 명의 노인이, 325만 명의 어르신이 소득하위 4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25만 5천 원에다가 대충 한 5만원 더 더해진 3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소득 인정액은요, 소득 평가액과 소득의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겁니다. 자, 먼저 소득을 먼저 평가해 볼까요? 소득 평가액에는요, 여러분 어떤 소득이 있죠? 소득에는 근로소득이 있죠. 근로소득은 웬만큼 많더라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고요? 94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만약에 100만 원 버시는 분이 100만 원에서 94만 원 빼면 6만 원 남잖아요. 여기다 또 70%만 인정해요. 그럼 6만 원에 70%는 6, 7, 42, 4만 2천 원밖에 한 달에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돼요. 근로소득 100만 원이 있더라도 다달이 4만 2천 원만 있는 걸로 간주가 되니까요. 근로소득은 굉장히 이 소득평가액에서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기타 소득은 있는 그대로 다 더해져요. 자, 매달 기타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기타 소득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업소득이 있네요. 재산소득도 있고요.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 네 가지가 포함되네요. 자, 기타 소득 한씩 살펴볼까요?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에서 번 돈이잖아요. 여러 뭐 사업소득, 뭐 자영업을 하시든 농업을 하시든 임대하는 것도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자, 재산소득은요, 이자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입니다. 뭐 개인연금 같은 거 있죠. 사적연금.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다 재산소득이에요. 은행에 돈 꼽아놓으면 이자 나오죠. 자, 공적 이전 소득은요, 공적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공적으로 오는 거니까 공적연금이라고 그러고요.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시가, 이 시가 표준 6억 원 이상의 고가의 자녀 소유 주택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드리는 게 곤란하겠다 싶어서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요거 6억 원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기타 소득을 다 더하는 겁니다. 사업, 재산, 공적 이전, 무료 임차 소득을 이 기타 소득이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치는 겁니다. 합치면 이거 뭐가 나오죠? 소득 평가액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산 있죠? 일반 재산에다가 뭔가를 공제를 해줘요. 이것도 재산 공제. 뭔가 하면요, 주거 유지 비용을 공제해주는 개념이에요. 이 기본자산 공제인데요. 자, 이 기본자산 공제는 뭐라고요? 주거 유지 비용을 공제해주는 건데, 대도시에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요. 중소도시에는 8,500, 그리고 농어촌에서는 7,250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재산이 1억이 있으면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은 8,500만 원을 빼니까 1,500만 원만 재산 있는 걸로 간주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통장에 얼마 있냐? 이 금융재산이에요. 통장에 1억이 있다. 그럼 여기 2천만 원을 빼줘요. 그럼 8천만 원만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해줘요. 여기다가 뭐를 꼽혀주는가 하면요, 소득 환산율 4%만 꼽혀줘요. 소득 환산율 4%를 꼽혀주죠. 이걸 12개월로 나눠주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P 값이 더해지는데요. 이 P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소득 환산액이 굉장히 커져요. 이분들은요,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P가 뭔가면요, 회원권이라든지 고급 차량이에요. 이거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는다. 여러분, 이게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합쳐준 것이 뭐라고요? 소득 인정액이다. 이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노인 단독 가구는 148만 원 이하일 경우, 부부 가구라면 236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25만 5천 원 정도를 받게 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P값 요거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그랬죠. 회원권이나 고급 차량인데요.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사치품 갖고 계신 분이 기초연금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고급 회원권 어떤 거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있는 분 안 돼요. 고급 자동차인데요. 4천만 원 이상의 가격이 나가는 것, 혹은 3000cc 이상인 것, 이거는요. 이 가격 전액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무료 임차 소득은 뭐라고요? 이 재산의 소득 평가액에서 기타 소득의 4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무료 임차 소득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요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시가 표준액이 6억 이상인 자녀의 집에 함께 살고 계신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사는 건 뭐죠?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연 0.78%의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펴볼게요. 무료 임차 소득은 주택 그 시가 표준이 6억 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6억이면 한 달에 3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소득 평가액이요.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다. 10억짜리 집이면 한 달에 65만 원의 어르신들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해 버리고요. 만약에 자녀 집이 20억 원짜리다. 그럼 이 어르신은 한 달에 130만 원의 무료 임차 소득이 있는 걸로 소득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20억짜리 넘는 집에 살면 이 집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130만 원이 나오니까 혼자 사신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140 얼마였죠? 단독 가구가 148만 원이었잖아요. 맞죠? 148만 원인데 무료 임차 소득이 130만 원 나와버리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가 자녀주택에 함께 사시면 기초연금 받기 어렵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시냐고요? 뭐 읍면동 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1355라고 나와 있죠. 자, 기초연금액에 제가 기준연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기준연금액이 한 25만 5천 원 된다고 그랬죠. 자, 25만 5천 원인데 이거를 다 받지 못하고 깎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받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다 받는 거 하면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고 계시는 분이죠. 국민연금에 노령연금을 아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연금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 돈을 다 받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기는 받는데 한 달에 받는 월 급여액이 있죠. 노령연금의 급여액이 한 38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준연금액 25만 5천 원에 150%까지는 이건 다 받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기준연금액 25만 5천 원에 150%에 해당하는 한 38, 9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 기초연금 다 받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그 노령연금을 보통 받는 거잖아. 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기준연금액의 기초연금을 다 받았어요.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다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깎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국민연금에 이제 가입을 해 있고, 그리고 한 달에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대충 38만 원, 39만 원 넘는다 그랬죠.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깎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준연금의,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25만 5천 원에서 삭감이 되는데, 그럼 얼마 삭감되느냐? 최대로 많이 삭감되면 절반이 삭감돼요. 그럼 얼마나 받습니까? 12만 7천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대로 많이 삭감될 때. 무슨 말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아예 못 받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12만 7천 원은 무조건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 공식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합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의 삭감 산정하는 방법은요. 기준연금액이 요 있지 않습니까? 요 25만 5천 원이죠. 요 기준연금액에다가 국민연금 A 급여액 곱하기 3분의 2 한 거. 요 국민연금 A 급여액은 각 개인마다 다 통보가 됩니다. 이다 3분의 2 곱한 걸 빼주는 거에다가 부가연금액을 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준연금액 250%면 한 63만 원 됩니다. 여기에다 자기가 받는 국민연금 금액을 빼주면 되는 거죠. 국민연금 만약에 40만 원에 한 달에 받고 계신다. 40만 원 받고 계신다면 63에서 40을 빼면 23만 원 받는 거죠. 이 금액하고 1번 공식에서 계산한 거하고를 둘 중에
유리한 걸 선택합니다. 요 부가연금액이라 하는 거죠. 요게 뭔가 하면 12만 7천 원이에요.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이 50%이기 때문에 12만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공식에 의하면 무조건 부가연금액이 12만 7천 원이 붙어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에 요게 계산한 게 여기 제로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부가연금액이 12만 7천 원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2만 7천 원은 무조건 받게 된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만 5천 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12만 7천 원은 국민연금 아무리 많이 받는 분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기초연금액이 이거 경우 말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연계해서 감액하는 거 말고 감액되는 경우가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감액되는 경우는 부부 가구의 감액입니다. 부부가 다 받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20%를 감액합니다. 만약에 두 부부가 각각 25만원을 받잖아요. 그럼 25만원의 20%니까 25만원의 20%가 감액되는 거죠. 5만원이 감액되는 거죠. 그럼 각각 5만원씩 감액되시는 겁니다. 그럼 20만원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 거죠. 자, 또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거 70%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선별하지 않습니까? 소득하기 30%는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69번째 해당되시는 분하고 71번째 해당되시는 분, 이 두 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69번째 해당되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만약에 20만원, 25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분의 소득이 71번째 해당되는 1%에 해당되는 분보다 더 많아져 버릴 거 아니에요. 이걸 방지하려고 2만원, 4만원, 2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9번째 해당되시는 분이 71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보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 소득 인정액이 더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네, 이상희 TV는 국민 행복에 역동적 복지 효과를 가는 여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정도 눌러주시면 또 지인들에게 많이 또 권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